여러분, 제 강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불합리한 분노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중 혹시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내 말을 안 들어줄까? 또 똑같은 일을 당했어. 이런 분노는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사실 놀라운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최근 의식 조사에 따르면 전체 불합리한 분노를 느끼는 사람의 78%는 가족의 말 때문에 화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노를 잘 피하거나 다스리는 사람은 13% 정도에 불과하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고통받는 걸까요? 오늘 저는 별표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설하신 분노로부터 마음을 해방하는 5가지 지혜, 별표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지혜들은 특히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오면서 생기는 부당함에 대한 분노를 다루는 데 탁월합니다. 화가 폭발하는 지점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피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평온이 깨어나리라 확신합니다. 어느 날 시바타 쿄코 55세 이야기. 시바타 쿄코는 지역대학에 근무하는 55세 직장인 여성입니다. 능력을 인정받으며 직장 생활도 잘해왔고 두 자녀도 무사히 독립시켰으니 겉보기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늘 남편 마사이쿠, 마세극사에 대한 분노와 답답함이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매번 예민한 태도로 쿄코를 대하기 때문에 쿄코도 감정을 쏟아내고 그 결과 서로 상처 주는 말이 오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은 또다시 화를 내며 이런저런 말을 쏟아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했다고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잖아. 하루가 끝나도 그 말들이 쿄코 가슴속에 남아 괴로움을 줬습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한숨을 쉬며 출근길에 오른 쿄코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쿄코는 평소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조금 멀더라도 동네 공원을 가로지르는 조용한 길이었죠. 마음도 복잡하고 집에 돌아가면 또 남편이 화를 낼 게 뻔해서 잠시 머릿속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늦은 밤, 주황빛 조명이 스며든 공원 안으로 들어가니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크게 심호흡을 해보았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떨어지는 가로등 불빛이 신기하게도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해주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마음이 좀 무거워 보이시는군요.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백발의 노인이 부드러운 웃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고요하지만 왠지 모르게 풍기는 포근한 분위기의 노인이었지요. 아니에요. 집에 별 문제 없습니다. 쿄코가 허둥대며 대답하자 노인은 살포시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 공원은 마음을 정리하기에 꽤 좋은 곳이랍니다. 쿄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 이 노인에게는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지는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쿄코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태도와 자신이 느끼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괴로움에 대해서요. 노인은 조용히 쿄코의 말을 들어주었고 가끔씩 그렇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라고 부드럽게 대꾸했습니다. 그러더니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교에는 이런 상황을 위한 지혜가 있답니다. 들어보시겠어요? 쿄코는 조금 놀랐지만 호기심이 생겨서 대답했습니다. 네. 알려주세요. 1. 받지 않으면 선물이 될 수 없다. 노인은 조용한 목소리로 첫 번째 가르침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을 내가 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누군가가 모욕적인 말을 던져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은 그 사람에게서 머물 뿐이라는 것이죠.
쿄코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받지 않는 게 가능하죠?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이 저런 기분이구나 정도로 관찰만 하고 내 마음속 깊이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상대가 화를 내고 폭언을 해도 이건 그 사람 감정일 뿐 내 본질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해 보는 거죠. 쿄코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맞아. 난 남편이 하는 말에 항상 상처받고 다 받아들여 왔잖아. 이 분노는 내 마음을 태우는 불씨가 된다. 노인은 계속해서 두 번째 가르침을 꺼냈습니다. 분노를 느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쿄코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자신이겠죠.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쥐고 있는 것은 맨손에 불씨를 움켜쥐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분노는 상대보다 먼저 나를 태운다는 뜻이죠. 쿄코는 문득 떠올랐습니다. 매번 남편에게 분노하고 나면 결국 우울하고 힘든 건 자신이었다는 사실을요. 삶 깊은 호흡으로 감정의 파도를 가라앉혀라. 노인은 부드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려 할 때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상당 부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잠깐 멈춰보는 거예요. 그런 뒤 가슴속으로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나는 지금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되뇌는 거죠. 쿄코는 그 장면을 상상해 봤습니다. 집에서 남편이 한 소리를 할 때 그대로 받아치기 전에 잠깐 하고 숨을 고르는 모습으려. 4. 집착을 내려놓아야 진짜 자유가 온다. 노인은 네 번째 지혜를 전했습니다. 가장 힘든 부분이 우리가 상대가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왜 안 해줄까라는 기대를 지니고 산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고 화를 내지요. 그렇다고 상대를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결국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마음이 자유로워진답니다. 쿄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남편이 예전처럼 상냥해지길 기대하다 보니 계속 실망하고 화가 났어요. 내가 진정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분명히 하라. 마지막으로 노인은 다섯 번째 지혜를 말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인정받으려 애쓰기보다는 내가 정말 지키고 싶은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내가 소중히 여기고 싶은 건 평온한 마음이다. 혹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 걸 분명히 한 사람은 남의 평가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지요. 쿄코는 가슴이 뻥 뚫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노인은 쿄코에게 이 5가지 지혜를 조금씩 실천해 보시라 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쿄코는 남편의 말에 화가 나려고 할 때마다 받지 않기를 연습했고 심호흡으로 화를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지만 점차 저건 저 사람 감정일 뿐이야 하고 스스로 되뇌다 보니 전처럼 쉽게 폭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여느 때처럼 심기가 불편한지 짜증스러운 말을 했지만 쿄코는 아주 잠깐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물 한 컵을 마신 후 가능한 한 차분히 이야기했지요. 그렇게 힘드셨나 봐요. 미안해요. 나도 노력해 볼게요. 남편은 살짝 놀란 눈치였습니다. 전 같았으면 바로 당신이 뭔데, 나는 식으로 되받아쳤을 텐데, 쿄코가 화를 내지 않자 좀 어색해하더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쿄코, 뭔가 변한 것 같아. 쿄코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조금 마음가짐을 바꿔봤어. 이후로도 남편이 완전히 예전처럼 상냥하게 변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예전 같은 극심한 다툼은 한결 줄어들었습니다. 쿄코는 문득 노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현재의 상대방 모습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쿄코 내면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저 사람 감정이라 중얼거리며 깊이 숨을 쉬었더니 스스로 받는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 분위기는 남편에게도 전해져 남편의 태도 또한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느 주말, 남편이 식사를 마치고 오늘은 내가 설거지할게 라고 자청했습니다. 쿄코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 그 다정했던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나? 물론 가끔 언쟁이 오가긴 했지만 예전처럼 극단적으로 치닫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쿄코는 심호흡하며 저건 저 사람 기분이야. 남 받지 않아 라고 다짐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쿄코 자신입니다. 더 이상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도 상처받았다는 억울함도 훨씬 덜해졌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참기만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터득한 것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부부가 산책하며 석양이 지는 공원 쪽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쿄코가 잠깐 앉아갈까 제안하자 남편도 좋지 하고는 함께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 노을이 공원을 물들이고 부드러운 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불쑥 말했습니다. 쿄코, 요즘 너랑 대화하는 게 한결 편해졌어. 예전에는 뭘 말하기만 하면 내가 바로 반박할 것 같아서 더 크게 화를 냈던 것 같아. 쿄코는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너한테 괜히 더 욱박지른 것 같아. 미안해. 남편이 머쓱해하면서 사과했습니다. 쿄코도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로 변했네. 석양이 비치는 공원은 아름답게 빛났고 쿄코는 마음속으로 그날 만난 노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진정으로 마음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분노라는 불씨가 더는 쿄코의 마음을 태우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불교의 지혜라고 하면 냉담하거나 추상적으로 여기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쿄코의 이야기에서 보듯 진정한 별표지혜, 별표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선택 별표입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설하신 5가지 지혜를 다시 정리해볼까요? 받지 않으면 선물이 될 수 없다. 상대가 던지는 말을 내가 굳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소리는 단지 소리일 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분노는 내 마음을 태운다. 분노를 쥐고 있으면 결국 내가 가장 큰 상처를 입습니다. 분노는 상대를 해치기 전에 나를 태운다는 걸 잊지 마세요. 깊은 호흡으로 감정의 파도를 가라앉혀라. 화가 치밀 때 잠시 멈추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감정을 가라앉힙니다. 호흡에 집중하면 감정의 폭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아야 진정한 자유가 온다. 상대가 이래야 한다라는 기대를 놓아버리면 거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됩니다. 오랜 관계일수록 상대가 옛날처럼 해주길 바라는 집착을 버려보세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분명히 하라. 남의 말과 평가에 끌려다니기보다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찾으면 내면이 단단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쿄코는 이 5가지 지혜를 실천하면서 남편과의 관계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참아내거나 포기하는 태도가 아니라 별표 자유롭고 당당한 마음가짐 별표를 얻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오늘 소개해드린 이 5가지 지혜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히 실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해 보세요. 깊게 숨쉬기라든지
상대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기 같은 작은 실천이 쌓여서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무엇보다 현명하다는 건 상대를 적대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별표 나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의 태도를 선택한다. 별표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결국 분노를 잠재우고 관계를 개선하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를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또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세요.